이 스테인리스 마감이 넘사인 느낌? 일단 퀄리티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이었어요. 뭐 이중 주파수 물론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막 오지 탐험하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통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이폰 15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요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5 일반 모델 요렇게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5 일반 모델 어떤 점들이 좀 다르고 또 어떤 제품이 좀 더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좀 더 이득인지 여기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아이폰 15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이폰 14 프로와 15의 외관을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프로와 일반 라인업이기 때문에 14 프로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15에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는 스테인리스 스틸 쪽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얼핏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프레임이 15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 14 시리즈는 좀 더 각진 마감이고요. 그래서 그립감에서는 확실히 15 시리즈가 더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내구도 이슈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번 15 시리즈에서 라운딩 처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프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번 15 시리즈 전체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립감만 보면 아이폰 15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구성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14 프로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컬러를 좀 알아볼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무광 마감이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일반 시리즈들은 모두 유광 마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무광으로 바뀌면서 프로 못지않게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블랙 컬러를 보면 그냥 얼핏 보면 프로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두 제품을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뭔가 프로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프로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일반 라인업이 절대 별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색상 추천 영상에서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이폰 15의 이 색감은 진짜 미친 게 맞아요. 이런 컬러감은 저는 아이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프로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좀 색다른 색감을 느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일반 모델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고급스러움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14 프로가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14 프로와 15 모두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칩셋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요. 램도 역시 6GB로 동일합니다. 사실 성능에서는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14 프로에는 1세대 초광대역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15에는 2세대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에어태그 아시죠? 이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통해서 물건을 초근거리까지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이번 15에는 좀 더 좋아진 2세대 칩셋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4 프로에는 이중 주파수를 지원하는 GPS가 들어가 있고요. 15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GP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차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도 뭐 이중 주파수 물론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막 오지 탐험하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체감이 될 만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번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관만 딱 봤을 때는 뭐 이게 다른 제품인가? 뭐 동일한 제품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죠.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프로모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20Hz 주사율인데 이것 때문에 좀 아쉽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AOD 이것도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런 차이점은 물론 있지만 이번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밝기도
10,000니트로 올라가서 이제 프로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동일하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120Hz 프로 모션을 써보신 분들이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14 프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난 아직 프로 모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15으로 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써보신 분들은 좀 역체감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AOD 기능은 이게 그렇게 좋은 기능인가 싶기는 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좀 알아볼 건데요. 딱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있죠. 이 프로에는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에는 이렇게 2개의 렌즈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빠진 렌즈가 망원 렌즈인데요. 이것 때문에 일반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프로 모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 일반 모델에 망원 렌즈는 없지만 구배줌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꼭 사진 찍을 때 가까이 가서 찍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편리함,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론 프로에 들어가 있는 3배 광학줌보다는 좀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차이가 적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도 4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들어갔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라웠는데 14 프로나 15 프로 여기랑 같은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찍었을 때 이게 동일한 퀄리티로 나오는지 아니면 좀 다른지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퀄리티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했을 때 뭉개지는 거, 그리고 디테일 처리감, 이런 것도 모두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이폰 15이 확실히 사진이 뭔가 좀 더 밝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밝기도 모두 동일하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더 쨍한 느낌?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조리개 값이 조금 더 낮은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나 색 온도 이런 게 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기존 아이폰이 조금 따뜻한 색감을 가진 편인데 상대적으로 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찌되었던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비슷하지만 좀 색감이나 밝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 프로와 15 일반 모델의 카메라 성능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퀄리티 하나 때문에 프로로 무조건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망원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프로를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이제 배터리도 보면 아이폰 15에는 3349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14 프로에는 32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아이폰 15이 좀 더 크죠. 그리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교를 또 해보면 동영상 재생에서는 14 프로가 조금 더 긴 배터리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디오 재생에서는 15 일반 모델이 좀 더 긴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폰 14 시리즈 배터리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14 프로 같은 경우는 대략 7시간 정도를 버텼는데요. 반면에 14 같은 경우는 이 프로보다 40분 정도 더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기존 14보다 좀 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죠. 제가 아직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결과 기존 14보다는 이번 15이 조금 더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 모델에는 AOD와 프로 모션이 들어가죠. 이게 생각보다 배터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편인데, 이렇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14 프로보다는 15이 좀 더 배터리 라이프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6.1인치 모델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6.7인치 모델로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플러스 모델이 배터리가 아주 기깔난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제품이 좋고 말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가성비가 얼마나 좋냐, 이게 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만원짜리라서 이게 가성비라고 불러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애플 공식 출시가 기준으로 15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만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애플 공홈에서는 더 이상 구매를 할 수는 없고 쿠팡 자급제 기준으로 133만원 정도에 현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만원 정도 저렴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현재 애플스토어에 가시면 20만원 할인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두 제품이 대략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본다면 당연히 14 프로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고 본다면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프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15의 장점들을 여러가지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부분의 기능들이 기존 14 프로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직도 적용이 안 된 망원 카메라, 그리고 AOD나 프로모션, 이런 기능도 역시 프로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스테인리스 마감이 좀 넘사인 느낌?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티타늄으로 소재가 바뀌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스테인리스 스틸만의 매력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5 어떤 걸 사는 게 더 나한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 정말 핸드폰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 아이폰 중에서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영상 보고 좀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